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캐나다 태평양 연안이 새로운 LNG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천연가스 잠재력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카타르 같으면 말이죠. 진짜 콩할 만한 나라인데, 적절한 때에 LNG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LNG 거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으면은 지금은 LNG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LNG를 수출 산업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LNG 업계에서 시도는 했는데 한 두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규제 굉장히 엄격해서 통과하기가 힘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LNG 사업하기에는 캐나다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인근 주민들 반대도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LNG 가격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가 앞으로 너무 중요해질 것 같다. 그리고 한편 이제 다행히 주민들 인식도 많이 변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에너지 업계가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서부 해안, 즉 태평양 연안에서 엄청난 물량의 LNG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나온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미국 멕시코만의 델핀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가령 지도에 브리티시 콜ум비아의 몬터니 셰일 가스전, 저 내륙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폴린 가스를 파이프로 해안까지 보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해변에 액화 시설을 갖추던가, 아니면 해상에서 FLNG 터미널로 액화해서 저장했다가 그다음 LNGC에 하역해서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LNG는 동부해안, 즉 대서양 연안에서 아마 시설을 터미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대형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여러 터미널을 구축한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빨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로 여러 터미널을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대형 설비보다 소규모 설비가 관리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엔브리지 사장 알 모나코가 로이터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하는 말들인데, 캐나다에서는 대형 설비보다는 소규모 설비가 더 용이하다. 글로벌 LNG 수요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명백하다. 지금 확실히 좋다. 즉, 이 말은 퍼올리기만 하면은, 땅 속에 있는 가스 퍼올리기만 하면 바로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 황금 기회를 절대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전번에 한번 놓쳤다 이거죠. 과거에 카타르가 그 기회를 잘 타서 지금 저렇게 대성을 했는데, LNG 분야에서 대성을 했는데, 캐나다는 한 번 기회를 놓쳤는데 다시 온 이 두 번째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사진 보시는 구글 사진 보시면 거기가 지금 에드워드 LNG 항구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지액이 표시가 되는데, LNG 에드워드 항구는 개인 소유랍니다. 이걸 통해서 아시아 마켓에 LNG 공급하는 계약을 현재 체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가령 쉘 컨소시엄이 LNG 캐나다 프로젝트의 두 단계 페이스 2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위에서 봤던 엔브리지가 15억 캐나다 달러를 퍼시픽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우드 파이브라는 LNG 프로젝트에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퍼시픽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우드 파이브 LNG 프로젝트에 엔브리지가 15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드 파이브는 이제 23년에 공사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기사 내용이 좀 산만해서 이 우드 파이브의 설비 용량이 어느인지는
이 보도가 되지 않고요. 나오질 않고요. 이제 달리 또 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그 키티메티에서 현재 공사 중인 그 프로젝트, 그 LNG 캐나다의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1,400만 톤 규모다. 그래서 연간 1,400만 톤 규모는 상당히 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LNG 캐나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키티메티에서 공사 중인 이 1,400만 톤 규모 이거는 25년부터 LNG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현재 그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BC BC 지역에서 대략 한 16개 프로젝트가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캐나다의 BC 지역 브리티시 콜ум비아에서 LNG 터미널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비용, 이걸 대규모로 건설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걸프 오브 멕시코 GOM에서 그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대략 2배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LNG 터미널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캐나다에서 하지 말고 GOM 미국 가서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여기서 캐나다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굳이 2배가 드는 캐나다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LNG 캐나다는 위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여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업자들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즉 과거에도 그때 그 에너지 붐이 왔을 때 그 LNG 분야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꼭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규제 받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해서는 안 될 테니까 규제 당국의 신속한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빨리 그 허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어느 정도이면 소규모인가? 그래서 위에서 봤던 우드5 LNG의 경우에 연간 한 210만 톤 규모 이 정도, 이걸 이제 소규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10만 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 FLNG 규모 아마 이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FLNG 중에서도 좀 그 적은 용량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게 한 수십 개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총 한 18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드5 같으면은 사용 안 하는 공장 부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포트 에드워드 LNG, 에드워드 LNG 항구죠. 그 LNG 수출 항구. 이거는 기존 도크하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일단 아시아 시장에 있는 그 수입업자하고 일단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돈 줄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게 계약이 되면은 바로 추진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에드워드 LNG 같으면은 휴스턴하고 런던에서 3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이미 펀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우 이 규모를 크게 늘렸다가 혹시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어쩌나 이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 파이낸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 이런 거 다 이제 펀딩 받아서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제대로 안 되면 그 리스크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장기 계약부터 맺어놓고 팔 때 누울 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갈 사람 확보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가스는 많으니까요. 땅바닥에 폴링만 하면 되니까 설비만 갖추면 되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저기 계속 확장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캐나다 LNG 프로젝트 우리한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저기서 지금 카타르 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앞으로 그
가스 운반선 LNGC 그 발주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는 LNG 쪽에서 또 추가로 새로운 LNGC 그 추가 발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조선 전체에 이것도 엄청난 호재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결국 가스 전성 시대, 그 다음에 원자력 전성 시대,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거 전부 다 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가스 추진선도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압도적인 숫자가 아직도 중류 추진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 추진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원자력 추진선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 그 조선업에는 정말 그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대호황이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선주 전성 시대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단기로 보면은, 짧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9월에 그 미국 기준금리 이걸 50bp 올릴지 75bp 올릴지 뭐 둘 중 어느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은 50 올리나 75 올리나 그 대세에 저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시각 50 올릴 확률은 30%로 뚝 떨어져 있네요. 뭐 이제 오늘 지금 확인했더니, 그래서 그 그림에서 사진에서 오른쪽 가장 왼쪽이 최근 것이고요.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예측치인데, 거기서는 50 올린다 확률이 59%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50 올릴 확률이 그러니까 59%였다가 50%로 떨어졌다가 39%로 떨어졌다가 이제 30%로 떨어졌다, 이렇게 변해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한번 발작을 지금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부 다 지금 피크아웃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숫자 보이는 건 도대체 언제일까? 이걸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면 연말,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숫자 볼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걸 그렇게 분석한 영상을 그때 8월 28일 그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인상률이 75가 되든 50이 되든 크게 보면은 전혀 대세 지장이 없다. 특히 조선업종에는 전혀 그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9월 금리 결정하기 전에 이제 9월 중순에 8월에 CPI 지수 이거 추가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50 올릴 확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 여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경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할 가능성 여전하고요.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패턴, 그 다음에 롱 플레이 어떤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여전하다, 변하지 않았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지난 29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업데이트한 것인데, 후판 가격의 2대 원재료가 제철용 연료탄하고 철광석 가격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전 고점 대비 절반 이상으로 대폭락한 상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후판 가격 대폭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50% 하락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는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성과는 상승하는데 후판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삼성전자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반도체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기술 역선이 그 업종에서 계속돼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업에도 기술 역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조선사 자체를 완전 자동화하려고 그러고, 선박 운항을 인공지능 적용해서 무인 자율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술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사 환경, 또 선박 어떤 거 관련 기술이 앞으로도 놀랍도록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가스 운반선 호황 시대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스 운반선 대호황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어 갈 그 무렵에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거. 그게 바로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은 어쩌면 가스 운반선보다도 더 호황일지도 모릅니다. 가스 운반선이건 새로운 그 원자력 추진 선박이건 지금 없잖아요. 예? 현재 있던 중유 운반선 전부 다 싹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전성시대는 과거 그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흥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